60세 이후에 돈 없어도 귀티나는 사람들의 특징 5가지. 돈에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귀티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이 있어야만 귀티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주위를 둘러보면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로워 보이지 않지만 귀티가 나는 사람이 생각나실 겁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품격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태도와 행동은 많은 이들의 감정에 영향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품격 있는 태도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타인에게 신뢰와 존중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이 없어도 귀티나는 사람의 특징 5위에서 1위까지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5위 품격 있는 태도와 행동. 품격 있는 사람은 마음 씀씀이와 행동이 다르다. 타인을 배려하고 예의 바르며 사람의 향기가 난다. 당신은 어떤 향기가 나는 사람인가요? 영국이 낳은 최고의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명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향기가 나는 사람인가요? 우리는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품격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회사 생활, 그리고 주변 지인,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품격 있는 행동을 하는 분들은 강력하지만 종종 과소평가되고 때로는 무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지도자들과 영향력 있는 분들은 침착함과 정중한 태도를 지녔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더 신뢰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단지 현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계급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예의 바르게 행동했고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품격은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품격이 낮은 사람들을 만나면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무조건적인 비판을 한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어떤 말을 하면 일단 비난을 하고 평소 열등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로부터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동창생의 자녀가 공무원이 되었더라는 말을 들으면 그때부터 동창생의 뒷담화가 시작되고 자녀에 대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단지 자신보다 더 잘났고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높은 품격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존중이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신감으로 이어지게 되고 타인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높은 품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동창생의 자녀가 공무원이 되었더라라는 말을 한다면 이들은 정말 잘 되었다. 평소에 자녀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들었는데 공무원이 되었다니 정말 대단하다라는 등의 칭찬을 합니다. 4위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 최근 저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서로의 근황을 나누며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려고 갔습니다. 먼저 약속 장소에 도착해 기다리고 있는데 친구 한 명이 단정한 복장을 입고 온 것을 보고 눈길이 갔습니다. 상황에 맞게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모습으로 사람을 만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태도와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이 많지 않더라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항상 깔끔한 옷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티셔츠와 바지 조합이라도 깨끗하고 잘 다려진 옷이라면 훨씬 더 세련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옛날 속담 중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깔끔한 외모와 단정한 옷차림은 생활 습관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는 단순히 외모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책상 위가 정돈되어 있거나 가방 속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면 그 사람의 성격과 생활 방식이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과연 돈이 많아야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비싼 옷이나 액세서리가 없어도 기본적인 스타일링과 청결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귀티나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누가 봐도 깔끔하게 입고 다니는 분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는 언제나 호불호 없는 패션의 선택입니다. 여기에 잘 관리된 신발과 간단한 액세서리를 더하면 더욱 완벽한 패션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평소 자신을 단정한 모습으로 유지함으로써 타인에게 신뢰감을 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3위 교양 있는 대화 습관. 누구나 대화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교양 있게 대화하는 습관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독일의 작가 카를로스 톨레가 당신의 말이 당신의 세계를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에 만나는 사람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을 만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게 됩니다. 최근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있어 접수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다 보니 옆에 계신 노부부가 진료가 너무 늦어진다며 접수처에 가서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모두가 진료가 늦어져서 힘들었지만 또 다른 할머니 한 분은 조용히 혼잣말로 다음에는 조금 더 일찍 와야겠어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말은 생각의 표현이다 라는 문장이 떠올랐고 교양 있는 말 습관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지금부터 언제 어디서나 교양 있게 대화하기 위해 알면 좋은 5가지 대화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대방을 존중하세요. 교양 있는 대화의 기본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대화는 두 사람 이상의 소통이기에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화 중에 상대방이 말할 때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듣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큰 존중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렇게 경청하는 자세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소중히 여긴다고 느끼게 하여 대화 의지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두 번째,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세요. 대화를 할 때 고급스러운 말을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상대방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중 복잡한 전문 용어를 남발하기보다는 간단하고 명료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는 대화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서로의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합니다. 세 번째, 대화 주제를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대화를 할 때 주제의 선택도 교양 있는 대화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지만 대화의 주제가 서로에게 흥미롭고 유익해야 합니다. 날씨나 최근의 뉴스, 문화 행사와 같은 일반적인 주제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관심사에 맞춰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화가 더욱 풍부해지고 서로의 관계도 깊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긍정적인 태도와 유머 감각이 중요합니다. 대화 중에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가벼운 유머를 섞는 것은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상대방과의 거리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겁지 않은 가벼운 농담이나 일상적인 에피소드를 공유하는 것은 대화를 더욱 즐겁고 유쾌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유머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대화의 끝맺음이 중요합니다. 대화를 마칠 때는 상대방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다음에 또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오늘 이야기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서 이야기 나눠요. 와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고 관계를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위, 자신감 있는 태도. 최근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중 나는 솔로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나는 솔로는 일반인들이 자신의 결혼할 상대를 찾기 위해 출연을 하는데 이때 자신감이 있는 출연자와 자신감이 없는 출연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자기를 잘 표현하고 인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감은 단순히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태도입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외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자신만의 매력을 발산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자 자기 개발 전문가로 평가받는 심리학자 웨인 다이어가 한 말입니다. 현실에서 자신이 현재 있는 위치보다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자신감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징검다리 게임을 하기 전 1번부터 16번까지 번호를 선택하는데 마지막에 1번과 16번이 남습니다. 이정재와 다른 남자 배우가 서로 눈치를 보다가 그때 이정재가 1번을 선택합니다. 다른 분이 이정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요, 제가 1번 하면 안 될까요? 평생 뒤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이번만큼은 뒤에 숨기 싫습니다. 라고 하여 이정재가 양보를 해줍니다. 이는 현대사회에 큰 울림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감이 없어 중간만 가자라는 생각을 하며 뒤에 숨어 살고 있습니다. 자신감 있는 태도를 갖추면 긍정적인 면들이 정말 많은데 어떻게 하면 자신감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는지 4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인식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 어떤 분야에 강하고 약한지 알고 있는 것은 자신감의 기초입니다. 자신의 강점을 잘 알고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넘칩니다. 반면 자신의 약점을 부정하거나 숨기려는 사람은 불안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두 번째, 긍정적인 자기 대화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곤 합니다.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해와 같은 생각은 자신감을 떨어뜨립니다. 반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자신감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언어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 도전 정신과 연결됩니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그들은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보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자신으로 발전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모습은 자신감에 좋은 예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들 또한 도전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네 번째, 타인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이 자신을 존중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이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대화 중에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태도는 자신감 있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서로 간의 신뢰를 쌓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1위, 세련된 취향. 세련된 취향은 단순히 비싼 물건이나 화려한 스타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선택이 중요합니다. 세련된 취향의 핵심입니다. 세련된 취향은 자기 표현의 한 형태입니다. 세련된 사람들은 자신의 개성과 스타일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옷을 고를 때 단순히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체형과 피부톤에 맞는 색상과 디자인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그들의 개성을 드러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깁니다. 세련된 취향은 결국 자신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산책을 하거나 여행을 보면 명품을 두르지 않아도 세련된 멋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만의 퍼컬러를 갖고 있어서 자신을 확실히 표현합니다. 일반인들은 세련된 취향이라고 하면 값이 비싼 물건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퀴티나는 사람들은 품질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합니다. 즉, 품질이 좋지 않은 저렴한 제품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그 돈을 아껴뒀다가 품질 좋은 제품을 선택합니다. 저렴한 가격의 제품이라도 내구성이 만약 뛰어나고 디자인이 우수하다면 그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가격이 아닌 가치 있는 소비를 지향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세련된 취향은 결국 가성비를 넘어 가치를 중시하는 것입니다. 세련된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아래에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양한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세련된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접하는 것을 즐깁니다. 전시회나 공연에 자주 가고 다양한 음식과 음료를 시도하는 것은 그들의 취향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경험은 그들의 시각을 넓히고 더 깊이 있는 취향을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세련된 취향은 결국 다양한 경험을 통해 발전한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세련된 사람들은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킵니다. 기본 아이템을 활용하여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하거나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어갑니다. 이러한 과정은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 자신만의 세련된 취향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타인에 대한 배려도 나타납니다. 세련된 사람들은 자신의 취향을 강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취향도 존중합니다. 이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함께 쇼핑을 할 때 친구의 스타일을 존중하고 그에 맞는 아이템을 추천하는 태도는 세련된 취향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세련된 태도는 결국 자신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